폭풍 성량을 자랑하는 오늘의 스타 김상배. 스케줄 이동 중 밝혀진 그의 숨겨진 고민이 있었는데요. 코골이가 있긴 있어요. 목에 좀 무리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코골이 때문에 숙면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를 위해 나선 오늘의 뷰티 마스터. 숨과 수면을 동시에 잡는 남자. 건강한 숙면 길잡이 이종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찾은 오늘의 주인공. 코골이 때문에 항상 메말라 있고 그리고 숨이 부족하니까 자꾸 입을 벌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잠을 깨끗하게 하여 충분히 잤으면 좋겠어요. 그의 건강한 숙면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검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드디어 시작된 검사. 거나하게 들리는 코골이 소리에 그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수면 다원 검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메이크오버를 설계 중인 두 사람. 무호흡은 시간당 한 18회 정도 되는 한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으로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코를 통한 호흡 자체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을 느끼는 코의 증상까지 포함한 경우였습니다. 기도 확장을 통한 이제 영구적인 수술적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셨습니다. 특히 좁아져 있던 중간 부위에 기도가 좀 넓어져서 충분한 호흡을 하실 수 있게 바뀌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반되어 있는 코골이 자체도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늘 피곤해하던 그를 위해 맞춤형 숙면 메이크오버가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마무리한 오늘의 뷰티 마스터.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코를 넓힌 수술 받으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원활한 코를 통한 호흡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배의 코골이 탈출기 숙면 메이크오버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만성피로 해결사 이종훈 선생님, 김상배 씨에게 어떤 특급 처방전을 내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기도 확장 수술? 네. 기도 확장 수술이요? 네, 그거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네, 간단한 수술은 간단한 거 아닌가 봐요. 일단 수면 무호흡증 수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간단히 고칠 수는 없고요. 숨구멍을 넓혀주는 건데 보통 이제 혀 뒤쪽에 있는 근육의 일부를 깎거나 모양을 바꿔서 숨쉬기 좋은 모양으로 좀 바꿔주고요. 아니 기도를 깎는다는 표현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는 뭐 주로 연필 깎는다, 뭐 이런데 기도를 깎는다 이러니까 갑자기 순간 나도 모르게 막.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이제 얼굴뼈에 이동을 해서 숨쉬기 좋은 모양으로 변형시켜주는 수술들을 기도 확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한 2, 3mm, 특히 한 중간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었고요. 사진에 없는 좌우폭도 한 20% 정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호흡증이 생기실 수 있는 모양이셨고요. 이쪽 편에 보시면은 수술 전후에 비해서 한 전반적으로 한 4에서 5mm 정도 기도가 넓어진 거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정말 만성피로야 가라 한번 외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한번 만성피로야 가라 한번 외쳐주세요. 만성피로야 가라! 네. 자, 저희가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메이크오버를 지켜봤는데 저희가 메이크오버 키포인트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상배 씨의 메이크오버 키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네, 김상배 씨의 메이크업 키포인트는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코를 고는 중에 숨이 이렇게 아예 멈추는 경우도 무호흡이라고 하지만 공기 통로 자체가 한 50% 정도 좁아지면서 산소가 몸이 떨어지는 상태가 10초 이상 유지가 되면 그것도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에 못 느끼셨나요, 그러면? 무호흡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이제 제가 좀 술이 좀 과했을 때, 좀 과음했을 때 가끔 와이프가 흔들고 코골이가 좀 있거든요. 네, 코골이는 뭐 다 코골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예, 그래서 또 과음하면은 좀 코골이가 좀 심했던 거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무호흡은 몰랐어요. 근데 그 과음했을 때 와이프가 옆에서 깨워서 다음날 얘기 들어보면 어휴 그거 흔히 죽는 줄 얘기하는 알았어요.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깜짝 놀랐다고. 예, 그건 몇 번 수면에도 있었어요. 관계가 있죠. 잠을 푹 못 자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실제로는 무호흡 때문에 일반인분들은 사망할 거라 걱정하지만 그런 영향을 좀 일단은 잠재워주셔서 좋은 게
그것이 생기기 전에 잠을 깹니다. 아. 여기서 잠을 깬다는 것은 눈을 뜨는 건 아니고요. 잠을 깨서 다시 호흡을 하고 하긴. 나는데 좀 있으면 다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수면과 숙면을 이렇게 숙면도가 떨어지면서 실제로서는 수면에 하는 역할을 이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그러면 있는 거죠. 이렇게 숨 멈추면 그냥 냅둬야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막 골 때는 미워 죽겠다가도 갑자기 콕 멈추면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깨우면 또 드르렁 골면 내가 왜 깨어나는데 네, 위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두시는 것보다는 좀 옆으로 아, 이렇게 옆으로. 예, 자세를 바꿔주는 게 그래도 김상배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계셔서 네. 깨워주셨는데 배우자 없이 사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 본인이 어떻게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간단하게 할 체크 포인트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 봤는데요. 네. 주위에서 민폐를 끼칠 정도의 코를 고는지, 자세가 바뀌어서 옆으로 자거나 하도록 코를 고는지, 낮에 졸리는지, 좀 비만이 있는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나 현기증, 입마름 등이 있는지,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성격이 좀 예민해지는 것 같다, 피곤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또는 특히 이제 운전 중이나 독서, 책, 회의 중에 좀 졸림증이 있는 경우인지, 또는 자다가 깨서 이제 숨차는 느낌이나 심장이 막 뛰는 느낌, 이런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주위에서 무호흡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정도면은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10가지 중에서 보통 한두 개 정도면 약간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병적인 코골이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시고요. 지금 10가지 정도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주의해서 봐야 될 항목 한두 가지 정도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무호흡이 관찰됐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찰된 무호흡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은 무호흡이 원래 제로가 정상이 아니고 시간당 한 5번 정도까지가 정상인데 대부분 중등도 한 15번에서 30번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호흡이 관찰이 되었다면 그냥 검진 차원에서라도 병원을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합니다. 아까 그 중에서 코를 심하게 곤다. 그러니까 10가지가 다가 아니더라도 뭐가 이렇게 딱, 요 정도가 가면은 좀 무호흡증 의심해봐야 된다는 게 한 두세 가지 정하면. 코골이 자체도 보면은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진다든지 약간의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가 본인이 좀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잠을 충분히 잤는데 주말에 5, 6시간에서 6, 7시간 늘려봤는데도 주간 증상이 동반되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네. 그런 속은 있죠. 네, 저희가 자가진단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김보성 선생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몇 개 나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체크를 해본 결과로는 5개가 나왔대요. 당장 병원을 어머머머 가셔야겠. 꼽으셨어요. 코골이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네,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좀 피곤하고 그다음에 독서나 시청할 때 졸음이 밀려오고 수면 중 숨이 차거나 좀 심장박동이 빠르거나 이런 네, 것들. 지금 김보성 선생님은 어떻다고 판단이 가능하세요? 일단 무호흡증이 거의 확실하죠. 당장 병원에 가셔야 아니, 되겠네요. 보니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네. 증세가 저하고는 뭐, 같아요? 뭐 더 거의 심해 보여요. 비슷한데요. 네. 네. 김보승 선생님은 꼭 이종훈 선생님 따라가셔서 정확한 검진 받아보시길 근데 바랍니다. 그 남자분도 사실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분도 그 코골이 심하면 사실 좀 여자들이 조금 저 코를 저렇게 고를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좋습니다. 그 왜 유명한 그 왜 멋진 남자 배우 톰 크루즈. 맞아요. 그 사람 코골이 안 생겼잖아요, 솔직히. 근데 코를 너무 심하게 걸어가지고 전처하고 각방을 쓰는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톰 크루즈를 좀 치료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라. 일단 톰 크루즈 같은 거는 얼굴이 이제 서양에 저희가 이제 네. 표현은 돌리코라고 세팔리라고 하는데 얼굴 자체가 좀 긴 얼굴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하악에 있는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좀 좁을 확률이 좀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뭐 코골이의 원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코골이가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 제거가 중요할 텐데 김상배 씨의 코골이 원인은 어떻게 짚을 수가 있을까요? 비슷합니다. 병원 오시는 분들의 코골이는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90% 정도는 원래 낮에부터 숨구멍이 좁은 거죠. 잘 때 숨구멍이 좁아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생기는 건데
잘 때 좁아지는 기도의 그런 퍼센테이지는 대부분 한 비슷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기도가 좁은 분들, 아까 사진에 보셨던 대로 앞뒤로 한 2, 3mm 정도, 좌우로 한 20% 정도 기도 좁은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코골이가 숙면도 방해하지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이제 무호흡증이 동반이 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혈관 질환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서 저희가 저산소증과 고산소증을 이제 반복하게 되면서 혈관 내피 손상, 혈관 내피 쪽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동맥경화 등을 일으켜서 심근경색이나 이제 뇌졸중 같은 이제 주로 혈관 증상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질환이죠. 아마도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제대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만성 피로가 오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침에 충분히 잤는데도 뭔가 찌뿌둥하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이게 만성 피로다, 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수면 질환, 다양한 수면 질환에 다 가능하고 특히 코골이가 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 때문일 확률이 되게 높죠.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수술을 뭐 아무나 무조건 코를 곤다고 해서 뭐 다 무호흡증을 이렇게 생각해서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 치료하면은 첫 번째는 양압기입니다. 양압기는 이제 인공호흡기 같은 건데 좁은 기도를 잘 때 동안 이렇게 넓혀줍니다. 장점은 이제는 아프지 않고요. 두 번째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용률이 점점 떨어져서 50%가 안 되는 치료로 통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술은 좀 애매한데 수술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칠 수 있으면 수술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전에는 목젖이나 영국의 편도선만 이렇게 수술해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하지만 요즘은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충분히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 이런 범위가 넓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이번 수술을 통해서 김상백 씨는 어떤 게 달라지셨는지 그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 중에 그 찌푸둥하다는 거 네.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하고 머리가 약간 그 하루 종일 좀 찌푸둥하니 찌끈찌끈 아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맑다, 상쾌하다, 예, 이런 느낌. 또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수술하시는 뭐 관리들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약간 과체중이 약간 심하진 않은데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체중을 한 3에서 한 4kg 정도를 좀 줄일 수 있게만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커피 마시던 걸 빈도나 아니면 이제 좀 더 묽게 해서 양을 줄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물도 좋을 좀 것 많이 같습니다. 마시시고. 저는 진짜 커피를 굉장히 좀 진하게 마셨어요. 네. 네, 남들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진하게 마시게 그러면 되더라고요. 커피 진한 거 한 잔에 네. 물 2잔. 그러면 다이어트 되지. 배가 부르면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청 씨가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지키겠습니다. 네. 자, 김상배 씨의 메이크오버를 팬들은 물론 가족들이 얼마나 반길까 싶어요. 이제 소음 없이 온 가족이 더 잘 자게 됐으니까 행복하실 텐데, 자, 거기에 저희가 힐링 솔루션까지 첨가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선생님. 김상배 씨를 위한 이종의 힐링 솔루션은 수술 후 체중을 한 2, 3kg 감량을 고려하라입니다.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지금 회복이 되신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체중 감소 자체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효과도 있지만 전반적인 몸 상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대략적으로 BMI 기준으로 한 2.5 정도 지금 약간 과체중이신데요. 한 2, 3kg라도 감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